언어의 힘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이제 언어에 대한 반응을 통해 좀 더 내밀한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험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니터에 단어가 뜨면 예 버튼을, 엉터리 단어가 뜨면 아니요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참가자들이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에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행복감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총 113명의 대학생들이 실험에 응했습니다. 실험 후에 우리는 이들에게 행복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을 높은 행복 집단과 낮은 행복 집단으로 분류하고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높은 행복 집단이 낮은 행복 집단보다 긍정 단어에 대한 반응이 빠릅니다. 그렇다면 부정 단어에 대한 반응 시간은 어떨까요? 이 역시 높은 행복 집단의 반응이 더 빠릅니다. 보통 사람들의 예상과 벗어나는 결과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괴기 영화에서 보게 되면은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은 이렇게 무서운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장면들을 잘 보고 있지만은 무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은 아예 그 장면을 보지 않죠. 그런 현상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단어를 아예 처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 시간이 늦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목할 만한 부분은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에 대한 격차입니다. 낮은 행복 집단이 훨씬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고가 확장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은 사고가 수축되거나 억제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 기억에서 많은 양의 그 지식을 이렇게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이 촉진될 수 있지만은 부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은 생각에서 떠올려지는 생각들을 억제시키고 수축시키기 때문에 단어에 대한 언어에 대한 처리가 잘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할수록 학습 능력도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요.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은 춤을 추듯 변합니다. 그것도 아주 쉽게 말이죠. 우리의 순수한 아이들이 증명해 보일 겁니다. 두 명의 아이가 복도에서 우연히 부딪힙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모호한 상황. 아이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미안해, 괜찮아? 먼저 사과하는 아이가 있고 째려보는 아이도 있습니다. 진짜. 앞 좀 똑바로 보고 다녀. 화를 내는 아이도 있고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들에게 탁자 위에 놓여있는 단어들을 배열해 5분 안에 3개의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꽤나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업이죠. 한 그룹에게는 공격적, 무례한, 친이바다 등의 단어들을 흩어놓은 파란 카드를 주었습니다. 이 그룹을 무례 그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다른 그룹에게는 공손한, 양보하다, 예의 바른 등의 단어가 있는 노란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예의 그룹입니다. 가능한 빨리 3개의 문장을 완성하라는 지시에 아이들은 적잖이 스트레스를 받은 모양입니다. 도둑이 어두운 아파트에 침입했습니다. 걸어가다 낯선 사람이 거칠게 째려봤다. 환경미화원 할아버지가요, 동물원에서 봉사를 하셔서 감사하고 존경하다라는 문장이고요. 문장 완성이 끝나면 다른 장소에 있는 실험 진행자에게 가서 다음 과제를 받으면 됩니다. 이때 숨어있던 아이가 마주오던 아이에게 다가가 일부러 부딪힙니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미안해, 괜찮아? 미안해. 괜찮아? 예의 그룹은 4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앞 좀 똑바로 보고 다녀. 뭐야? 그러나 무리의 그룹은 4명 중 3명이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외부에서 나쁜 언어 또는 공격적 언어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게 발생하는 감정은 분노라든지 또는 모멸감, 무시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고요. 내 안에 형성된 감정과 정서가 공격, 분노 또는 불만 이런 것이라면 내게서 나오는 언어 역시 그러한 느낌과 분위기를 담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언어입니다. 행동을 바꾼 것은 바로 언어죠. 언어는 행동뿐만 아니라 세상의 프레임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언어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수험생이라면 입시전쟁을 대학에 도전한다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을 겁니다. 서로를 죽이는 전쟁보다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도전이라는 말이 더 큰 용기를 가져다 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힘이죠. 불법 체류 노동자라는 말은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바꾸면 인간의 기본권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언어는 수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의 힘을 이해하고 잘 사용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예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